처음에는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그게 될 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고개를 저었지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상이 변하자 그 말은 어느새 당연한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꼭 겪어보셨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진실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실은 언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해 보였고 익숙한 것을 흔들어 놓기에 불편했으며 그래서 자주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았지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진실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통찰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받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해온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진실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믿는 무언가가 조롱받고 있다면 혹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실이 걸어가는 세 단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말을 꺼낼 때 혹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를 꺼낼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대개 비웃음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며 웃어 넘기고 요즘 이상한 데 빠졌나 바라며 가볍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처럼 조롱은 새로운 진실이 세상에 발을 내딛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진실이 처음으로 빛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웃어 넘깁니다. 조롱은 단순히 웃고 넘기는 반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뿌리가 뻗는 걸 막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쌓아온 신념, 익숙한 사고방식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흔드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 웃음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숨어 있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과거에는 터무니없는 농담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말은 조롱거리였고 결국 그는 종교 재판까지 받으며 강제로 침묵해야 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고 갈릴레오만을 진리를 외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일은 과학이나 철학의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607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요리를 한다는 건 이상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주방에 오래 있으면 기집애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주부 역할은 오로지 여성만의 몫이라 여겨졌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오히려 칭찬받고 가족을 위해
주방에 서는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음 그 모습을 보였을 땐 분명히 조롱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조롱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조롱받는 순간은 어쩌면 진실이 처음으로 힘을 얻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사고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롱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졌을 때 처음엔 잔잔하던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조롱받고 있는 어떤 진실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이 그렇고 오랜 세월 묻어뒀던 진심을 꺼내놓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야지라며 뒷말을 하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조롱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롱으로 시작되었고 그 조롱을 딛고 진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롱의 단계는 곧 진실이 아직 이해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롱이라는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을 견딘 진실만이 다음 관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문은 반대입니다. 이제 조롱이 사라지고 보다 치열한 저항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진실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진실이 조롱을 견디고 나면 세상은 그 다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웃어넘기는 대신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바로 반대의 단계입니다. 조롱이 웃음으로 무시하는 방식이라면 반대는 행동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때부터 진실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와 부딪히는 문제로까지 커지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은 기존의 익숙한 틀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진실이 등장하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실이 자신의 신념을 뒤흔들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충돌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진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격렬한 반대의 대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한 여고에 처음으로 흑인 학생이 입학하려 했을 때 수많은 백인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그 학생은 매일 보디가드의 호의를 받으며 등교해야 했고 교실 안에서도 조롱과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학생의 발걸음이 길을 열었고 지금은 인종 구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대는 진실이 현실의 구조를 바꾸려 할 때 더욱 거세집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기득권과 관습, 습관과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일수록 그 반발은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이 단계에서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지 못한 많은 진실들이 이곳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진실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조롱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웃고 넘기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반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진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렸을 때, 혹은 오랜 침묵을 깨고 본심을 꺼냈을 때, 처음엔 가볍게 넘기던 주변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 들리고, 지금껏 그렇게 안 살아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꺼낸 진실이 누군가의 고정관념, 혹은 두려움을 자극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반대의 시기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끊으려 하고, 누군가는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반대의 시기를 지나야만 진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는 진실의 시험대이며, 진실이 진짜 힘을 가지는지 세상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순간입니다. 조롱이 외면이었다면 반대는 정면 충돌입니다. 진실은 이 충돌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부서질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나면 마침내 진실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그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 진실은 드디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강한 반대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일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이 반응하는 만큼 당신의 말과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반대가 클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저항을 뚫고 나면 진실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며 비웃고, 그 다음에는 안 된다며 강하게 막아섰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 번째 관문, 바로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진실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반대를 견뎌야 했는지를. 세상은 늘 변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새로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전구를 보며 저 조그만 불빛이 어찌 태양이나 촛불을 대신하겠는가라며 의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전기는 결국 자명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성의 참정권을 들 수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가정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끈질기게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세상은 변했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투표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받아들여짐의 순간은 진실이 비로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을 주장하던 이들의 고통은 잘 기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당연함만을 누리며 과거에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결과인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세 번째 관문은 찾아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비웃고 친구들이 반대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때 당신이 옳았네라는 말로 바뀌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채식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처음엔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는 조롱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는 반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순간 주변이 달라집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며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처음엔 이상하다던 것이 결국은 당연한 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듯 처음엔 외롭고 힘든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조롱과 반대는 진실이 지나가는 의뢰와도 같습니다.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 진실이 시대와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혹은 스스로에게조차도 아직 이해받지 못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옳은 길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받아들여질 날이 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낯설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쉽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조롱에도 흔들리지 말고 반대에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당연한 진실이라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실이 걸어가는 세 단계의 길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일상처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사실들조차도 처음에는 외면당하고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진실이 걸어온 길은 곧 인간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자 용기 있는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학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지금은 의사가 손을 씻고 수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헝가리의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처음 의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산모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동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손 씻는다고 사람이 살겠느냐라며 비웃음을 샀고 심지어 그 주장을 고집하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진실이었는지를 압니다. 손위생은 의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진실은 조롱과 반대를 견디고 마침내 모두가 따르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통신의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보나 전화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굳이 멀리 있는 사람과 그렇게 빨리 연락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하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말을 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은 전화기를 두고 쓸데없는 장난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화는 물론이고 영상통화까지 하며 실시간으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기술로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한때 외면당하고 조롱받았던 진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이런 예는 끝이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늘은 새에게나 속한 곳이지 인간이 감히 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집념은 결국 인류 최초의 비행을 가능하게 했고 지금은 비행기가 전 세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롱과 반대는 진실이 걸어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일 뿐 결코
그 진실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하며 진실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가까이 옮겨 우리 사회의 변화를 떠올려 봅시다. 한국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혼 여성에 대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혼은 더 이상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한 용기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숨겨야 했던 사실이 이제는 누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진실이 걸어온 여정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의 변두리에 머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이 당연한 진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눈부신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새로운 진실은 처음에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인간적인 곳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아직 조롱받고 반대당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일의 상식이 되고 자명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반대와 외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시간이 증명할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사회 변화를 통해 진실이 걸어가는 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여정은 결코 위대한 철학자나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린 크고 작은 선택,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소망과 믿음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며 자리 잡습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주변의 조롱을 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가난한 집에서 무슨 큰 꿈을 꾸냐. 그런 직업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결국 자기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늘 웃음거리와 무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대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혹은 노년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가족이나 주변의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괜한 힘을 쓰냐? 편히 쉬어야지. 괜히 몸만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걱정 속에는 물론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진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반대를 견뎌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당했던 길이 결국에는 당연한 길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주변에서는 괜히 고생한다며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흐른 후 건강한 몸과 밝아진 얼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비결이 뭐냐며 묻고 나도 해봐야겠다고 말하지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실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사실을. 이러한 흐름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진심을 꺼내 놓으면
처음에는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린다며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가 강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증거가 되고 꾸준히 같은 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후반부는 새로운 도전과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겠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처음에는 반드시 외로움을 겪습니다. 가족이 조롱할 수도 있고 친구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조차 의심하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붙잡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변이 그 길을 인정하고 따라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는구나. 쇼펜하우어의 말은 결코 철학적 문장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실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롱과 반대 앞에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는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조롱은 내일의 반대로 바뀌고 결국은 모두의 당연함이 됩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끝내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진실은 늘 같은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로 취급당하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 저항을 받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은 결코 철학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길을 설명해 주는 나침반 같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진실의 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길.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에는 옳았음이 드러난 선택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그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진실 앞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남은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채울 것인지, 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어떤 진심을 꺼내 놓을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그 소망을 웃음거리로 삼고 또 누군가는 반대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됩니다. 오늘의 조롱과 반대는 내일의 당연함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삶은 늘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실을 붙잡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후자의 길을 걸은 이들이 길을 열고
세상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끝내 자기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이가 마지막에는 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진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 이제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선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진실이 조롱당하고 반대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자명한 진실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속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꺼내어야 합니다. 오늘은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은 삶의 중심이 되고 후회 없는 발자취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조롱과 반대를 넘어 스스로의 진실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진실을 따라 살았다. 진실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말이 오래도록 용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